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분야의 창업 자금인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비 창업자 지원, 그 다음에는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 그리고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에서 혁신 첨단 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까지 여러분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5년 미만 창업 기업은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합니다. 전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매년 최대 3,000만 원씩 해서 5년간 여러분이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7년 미만 첨단 기업은 한 2억 1,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는 지원금이 낮으나 5년 미만 기업일 때 3,000만 원의 금액을 지속적인 평가에서 무조건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지만 매년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첨단 기술을 하게 됐을 때는 2억 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사업이 공고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나머지 조건들이 거의 비슷한 만큼 어떻게 보면 금액과 내용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1번 예비 창업자 지원입니다. 예비 창업자 지원은 농식품 및 논산업 분야 기술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중에서 1년 안에 사업자를 등록할 분을 지원을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폐업의 기준 같은 경우는 다른 창업 사업하고 동일하고요. 지원 분야는 농업 분야, 식품, 농기계, 축산, 원예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머릿속의 아이디어보다는 시제품이나 샘플이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의 농촌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의 농촌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뭔가 융합된 사업 모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에서 농업이나 식품, 농기계만 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건강기능 식품 같은 걸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플라워 아티스트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최근의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이제 아니면 앱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드론을 날려서 이제 여러 농업할 때 이제 농약을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첨단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긴 해도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포커싱을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첨단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작물 재배라든지 아니면 그냥 축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닭이 무슨 뭐 계란을 여러분이 생산하는데 좋은 계란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수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농업 사업부터 포함해서 식품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형태를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총 선정팀은 50팀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여러분이 연말까지 쓰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16일까지 이렇게 마감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청 서류들 한번 보시면은 큰 그런 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신청 방법은 농식품창업정보망 astartup.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편 접수도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일반적인 사업하고 비슷한데 좀 특수하게 한 가지 본다면, 타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기부나 다른 기관이 창업 사업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이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기부에서 하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와 농식품 예비 창업은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특히 창업자 역량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일반 쪽하고 조금 다른 특별한 부분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다른 예비 창업자 사업을 받을 것인가? 그래도 나랑 맞는 농식품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있을 텐데 농식품 예비 창업자 사업만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기 부담금이 30%가 들어가서 30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예비 창업 프로그램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나온 창업중심대학 예비 단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일절 없고 평균 금액도 5천만 원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 지원 자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훨씬 좋은 거는 사실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오는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이 창업기업 지원 파트에서 3천만 원씩 5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농식품이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중앙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혁신 기술을 선호하는 반면에 농식품은 일반적인 농식품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그런 부분도 잘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금액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지 말고 이 후속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더 농식품은 또 튼튼하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하이테크나 혁신 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하기보다는 농식품 쪽에서 내가 여기 쪽에서 키워가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다른 예비 창업하고 다르게 자부담 3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건을 산다든지 인건비, 여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쪽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올라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사업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못 쓰지만 재료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특허 지원비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을 보관하거나 시험하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고 마케팅비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예비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이 좀 더 좋은 장점은 농식품 벤처 육성 창업 기업 공고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여러분이 농식품 예비를 받았으면 내년부터는 창업 기업으로 지원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이 일반적인 농식품 분야 그리고 또는입니다. 또는 첨단 기술하고 융복합된 분야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년 이내 기업 118개사를 뽑고요.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연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은 특화 사업으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공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3천만 원씩 118개사를 뽑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일단 예비 창업자는 안 되고요.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데 첨단 기술 분야로는 그린 바이오 분야와 스마트 농업 분야 이 두 가지 분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규모는 25개 팀으로 팀 수는 적습니다. 팀 수는 적지만 지원 규모가 75억입니다. 75억으로 기업당 2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의 첨단 기술로 여러분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바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의 첨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업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농식품이지만 첨단 기업이 아니다. 그런 분야 창업 기업으로 5년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내가 첨단 기술이다. 그러면 한 번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나 내용, 지원 사업들, 방법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 분야와 금액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딱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린바이오,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바이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스마트 농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기 공문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참고 사항을 꼭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도 내가 좀 약간 융복합이다 보니까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뒤에 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전화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예비, 창업, 첨단 기술 세 가지로 3단계로 나뉘는 금액이고, 1,000만 원, 3천만 원, 2억 원 라는 단계로 거쳐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을 하는 단계별로 여러분이 꾸준히 자금을 받아서 농식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를 창업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까지도 향후에 나오게 되면 추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식당을 하는데 여러분이 식당에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하지만 그 식품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당이라는 건 우리가 외식업에 해당돼서 소상공인이지만, 식당에 여러분이 식품 제조업을 하는 순간 농식품 벤처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돼 안 돼라기보다는 내 아이디어에 조금 뭔가를 넣었을 때 내가 농식품이 가능한가, 이런 여부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농식품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내가 만든 농식품이 실제로 식당을 통해서 또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